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 6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벌써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치지 말라고.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됩니다. 3일밖에 안 됐는데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공부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 오늘은요, 여러분 6단원 감각기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시각, 그리고 귀 뭐죠? 청각, 그다음에 코, 후각, 그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만지는 것, 촉각,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중요해진 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과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서 가장 출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5가지 감각 기관들이 어떻게 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이제 운동기관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회로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감각기관들이 뇌로 흘러가는 회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뇌에서 통제되어져서 다시 운동기관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많이 로봇이 발달을 해가지고 로봇이 어떤 장애물을 보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까지 입력이 되어져서 뛰어넘는 기술들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사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세돌 구단 그 선수와 함께 바둑을 둬가지고 이세돌을 5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이나 이긴 게 바로 알파고의 힘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본 따온 거예요. 어디서 본 따왔냐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본을 따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아무리 로봇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너머의 종류로 발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저는 사실 자부심을 느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6단원에서 배울 이 감각기관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려로만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두려운 혹시 학생들 있을까요? 그 친구들에게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겁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그 분이라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또 한번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6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단원 이제 감각기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눈입니다. 시각이고요.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눈이 그냥 하나의 눈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과학은요, 여러분 간단하게는 우리가 생물에서는 이렇게 2가지를 보면 돼요. 구조와 기능. 그러면 이 2가지를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쵸?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은 뭐예요? 네, 이 그림은 구조, 즉 structure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여기도 이제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 구조 여기 나왔네요. 자, 기능 영어로 뭐죠? 네, function. 이 2가지를 여러분이 놓고 비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가장 바깥의 막입니다. 그래서 눈의 가장 바깥쪽 막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해요. 각막은요, 여러분 각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각막은 공막과 연결되어 있는데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죠.
그래서 이 각막이 손상되면 이 홍채는 눈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홍채입니다. 이 홍채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홍채라고 하는 부분은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눈으로 들어오는, 밑줄 치세요.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수정체는요, 빛을 굴절시켜서 한다. 그래서 이거 수정체는요, 렌즈의 역할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는 게 바로 상이 맺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망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망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각 세포가 분포하고요. 이 시각 세포라고 하는 건 시신경 이 있다 이런 뜻이고, 이것이 바로 대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망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대뇌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 맥락막은 검은색 막으로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빛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차단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만큼으로 조절하는 게 홍채거든요. 이 홍채와 좀 비슷한 것인 이제 뭐냐면 빛의 산란을 막아준다. 빛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전체 부분입니다. 유리체 여기 전체 부분인데 투명한 액체로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망막의 구성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망막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반, 하나는 맹점인데요. 황반은 시각세포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여기에 맺히면 상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나 맹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맹점은요, 망막에 있었던 모든 시신경들이 나가는 곳이라서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맹점, 이거 보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 하는 걸, 그런 걸 맹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단어에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각이 이제 어떤 경로로 해서 뇌까지 전달되는지 보면, 빛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를 통과해서 유리체를 통과해서 망막, 그 다음 시각신경 대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막에서 시각세포 가 있는 이 망막에서 시각신경을 거쳐서 대뇌로 거치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이러한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전에 한번 여기가 가로치고 여기 뭐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의 조절 작용. 눈의 조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암 조절이에요. 명암 조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빛이 어둡고 밝은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들어간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영화관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홍채가 이완됩니다. 자, 홍채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홍채 부분이에요. 이완은 뭐냐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홍채가 늘어나서요, 여기 부분이 동공이거든요. 여기 동공 부분이 축소됩니다. 축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빛이 적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빛이 많으니까 나한테는 빛이 조금만 필요해, 이런 거죠. 아무리 빛이 많아도 나한테 필요한 양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이 홍채 부분이 수축을 합니다. 조그만해졌죠. 길이가, 그쵸? 여기 보면 길이가. 그리고 동공이 확대됐어요. 동공이 더 커졌어요. 그쵸? 그래서 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빛이 적으니까 내가 많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왠지 낙서한 것 같죠, 여러분? 네, 이거는 조금 지울게요. 왜냐면 보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조절하는 거는 원근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잘 따라해 보세요. 손가락을 4개를 한번 펴보세요. 손가락을 4개를 펴고 이 손가락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너머에, 그 바깥에 있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아니라 바깥에, 그 손가락 너머에 있는 어떤 물체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로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저는 6개로 보여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냐면, 가까운 것을 볼 때나 먼 것을 볼 때 우리 눈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 곳을 볼 때는요, 수정체가 어떻게 됩니까? 얇아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정체가 얇아진다.
그런데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근 조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수정체와 관련이 있다. 아까 명암에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홍채와 동공이 관련이 있었죠. 근데 원근 조절은 수정체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먼 곳을 볼 때도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시와 원시 부분인데요. 자, 근시 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근시, 원시 이거 따지는데 근시는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지만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 보통 청소년들이 이런 근시가 많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안구의 길이가 두꺼워서 이게 상이 원래는요 여기 망막에 딱 갖다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꺼워가지고 이게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안 맺히니까 여기를 멀리 더 가져서 이렇게 맞추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게 해주기 위해서 빛을 더 길게 뻗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맞추냐면 바로 오목 렌즈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시인 친구들은요 안경을 잘 보면 가운데 부분이 얇고 바깥으로 갈수록 두꺼운 안경이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원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시의 경우에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 신문 볼 때 어떻게 하죠? 멀리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안 보이니까 가까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봐요? 맞아요. 가까운 곳이 안 보이니까 잘 외쳐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본단 말이에요. 그게 원시예요. 그래서 안구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 근시는 아까 말했지만 안구의 길이가 두꺼운 건데 긴 건데 안구의 길이가 왜 짧아지냐면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 눈을요 당겨주는 근육이 있어요. 눈을 이렇게 당겨줘서 잡아주거든요. 눈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이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얇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거죠. 자, 얘 원래는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뒤로 보이는 거예요. 뒤로. 상이 뒤에 맺혀버리는 거예요. 상이 뒤에 맺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앞으로 끌어당겨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목 렌즈. 그래서 여러분 돋보기라고 해요. 돋보기 들어봤죠? 돋보기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돋보기도요. 네,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록 렌즈, 그 다음에 오목 렌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따라합니다. 근, 오, 원, 볼. 이제 드래곤볼 같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근, 오, 원, 볼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근, 오, 원, 볼. 근시는 오목 렌즈, 원시는 볼록 렌즈.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거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근, 오, 원, 볼. 다시 뭐라고요? 네, 근, 오, 원, 볼. 자, 이제는요 눈과 사진기를 비교해서 눈과 사진기가 얼마나 유사한지 제가 맨 첫 번째 시간에 뭐라 말했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사실은 로봇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진기는 무엇을 본따온 거예요? 눈을 본따온 거죠. 자, 눈에서 빛을 굴절하는 것이 수정체라면 사진기에서는 렌즈,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홍채라고 했습니다. 사진기에서는 조리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빛을 차단하는 건 눈꺼풀, 사진기에서는 셔터. 암실 기능을 하는 건 맥락막이라고 하는데 사진기에서는 어둠 상자라고 합니다. 상이 맺히는 곳을 우리는 망막이라고 하는데 사진기에서는 필름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무엇이 여러분 예전에 나왔었냐면요. 상이 맺히는 거 요거 나왔었고요. 수정체 요것도 이제 나왔었고요. 하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고 그럼 여기가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나왔던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온 거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저라면 이걸 낼 거예요.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사진기 비교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귀입니다. 귀. 우리가 이제 보이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귀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외이와 중이와 내이. 그래서 외이에 염증이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중이염. 여러분 중이염이라고 들어보죠? 바로 여기 부분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내이는 그 안쪽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이는요, 귓바퀴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신의 몸이 화상을 입어서 귀가 없어진 거예요. 다 이제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무엇을 처음 알았냐면 머리를 감을 때 이 귀가 이렇게 생겨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 주셨다고. 자, 근데 이렇게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통로가 바로 웨이도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귓밥이 짜이는 거죠. 자, 그다음 중이를 보니까 고막이 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여러분 이 고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게 얇은 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럼 같은 것도 보면은 막으로 돼 있어서 그 막이 진동으로 우리가 이제 소리를 둥둥둥 울리는 것처럼 고막은 그 소리를 울리는 얇은 막이에요. 그러니까 고막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를 진동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귓속뼈는요. 귓속뼈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이 뼈에서는요, 얘에서 받아들이 당당당당당당 치는 것을 여기 귀속뼈에서 받아들여서요, 어디로 갑니까?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곳에 전달을 해서 얘가 바로 소리가 있는 이제 그 청신경이 분포한 것이에요. 여기로 전달을 해줘요. 자, 그다음에 귀 인두관이라고 하는 곳은 중이의 압력을 외부와 같게 조절하여 고막을 보호한다. 그래서 귀 인두관 여기입니다. 자, 이 옛날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귀 인두관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을 높이 올라가는 차를 타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압력이 갑자기 이제 낮아지거나 할 때 외부와 같게 조절해서 고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요, 이 고막이 너무 얇아서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이 부분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진짜 써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달팽이관은요, 소리 자극을 받아들여서 청각신경으로 전달하는 소리와 관련된 부분. 자, 전정기관은요, 위치 감각, 반고리관은요, 회전 감각.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몸이 기울어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 느끼는 게 바로 전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몸을 뱅글뱅글 도는 거가 이제 전정기관이 건강해야 몸이 뱅글뱅글 도는 거 를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회전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 요것도 이제 반고리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전정기관은요, 내가 뒤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 뒤 돌아보는 거 잘 되세요? 그럼 전정기관이 건강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 전정기관이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수술을 하셨는데 그 안에 돌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 이제 그 압력 이제 기울어지는 걸 잡아주는데, 이 돌이 이제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굴러다녀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껴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기관은 그만큼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 뒤로 돌아볼 때도 몸이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거고요. 반고리관 같은 경우에도 몸이 회전하는 것을 잘 느끼는 이제 회전 감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이 내의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귀는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이 기울어지는 것과 내 몸이 회전하는 것까지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귀구나. 이거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어찌되었던 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청각이 어떻게 경로를 타서 귀까지, 귀에서 뇌까지 전달되는가,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소리에서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그다음 달팽이관에 거쳐서 청각신경과 내내로 간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별표 3개 쳤어요. 여기 평형 감각. 귀는요, 평형 감각을 받아들이고요. 위치 감각은 전정기관에서, 회전 감각은 반고리관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비슷한데 단어가 정전이 되면 위치가 안 보여.
물건의 위치가 안 보여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정전이 되면 위치가 안 보여 이렇게. 반고리관 어떻게 생겼어요? 반고리관 이렇게 생겼거든요. 반고리관 이렇게 생겼고 전정이가 이렇게 생겨서 달팽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반고리관 어때요? 회전하는 것 같죠? 그래서 회전 감각이다 이렇게 외우셔요. 여러분 유치해요?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를 한번 볼게요. 자, 코는요, 코 속의 천장 부분에 있는 후각 상피세포에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 속의 천장. 여기 부분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제 콧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맛을 못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이 이제 대뇌까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자극은 이제 어떤 것을 자극을 받습니까? 그쵸?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은 우리가 다 이제 코로 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른 감각에 비해 매우 예민해서 쉽게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냄새를 막 맡다가도 그 냄새에 금방 익숙해진다는 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민해갖고 피로해져가지고 얘가 못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특정 자극에 대한 감각이 피로해져도 다른 종류의 자극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음식 A가 있었어요. 자, A라는 거를 이제 얘가 맡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 했는데 B라는 애가 또 왔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애를 얘는 못 맡지만 얘는 다시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특정 자극에 이제 다른 종류의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혀인데요. 혀에는요, 혀의 표면을 보면은요, 여러분 혀 이렇게 내밀어 보면은 혀가 이렇게 있으면 정말 혀 색깔 같네요. 자, 이렇게 돌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돌기라고 해요. 작은 돌기들 그리고 유두라고 하고 이 유두의 양 옆면에는 맛세포가 있는 맛봉오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갖다가 이제 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미각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액체 상태 화학 물질, 그다음 유두, 맛봉오리, 미각신경 그리고 대뇌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각각의 맛을 예민하게 느끼는 혀의 부위가 각각 다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기는 이제 요즘에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이게 나오게 되고요. 기본 맛으로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등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빠진 정말 중요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은 뭐지? 왜 매운맛은 여기 빠졌을까? 이렇게 되는데 매운맛은요 사실은요 통증이에요. 통증. 그러니까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약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하자면 여러분 매운맛이라는 건 통증이라고 했어요. 그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근데 고통을 느끼는데 왜 좋아하나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 통증이 유발이 되면요, 뇌로 이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고통을 느끼면 뇌는요 되게 싫어해요. 뇌는 고통을 느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 뇌에서는요 행복한 것을 행복할 때 나오는 이제 물질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이 아드레날린은 내가 행복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을 뇌에서 분비하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인간은 되게 단순한 존재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매운맛을 먹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어찌되었던 매운맛으로 인해서 고통만 느끼고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뇌에서는 힘들단 말이야. 왜 자꾸 매운맛을 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드니까 빨리 아드레날린을 분출해서 내 뇌가 행복하게 느끼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행복한 이제 감정이 나오게 돼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매운맛 느끼면 매운맛을 뭔가를 먹으면 불닭볶음면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굉장히 우리는 이제 한번 여러 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단순하다. 이 매운맛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다니 난 정말 단순하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피부 감각입니다. 피부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통증, 아까 이제 제가 말했죠. 통증, 그 다음에 압력, 누가 뭔가를 누르고 있다. 그 다음에 촉감이 이러이러하다. 그 다음에 차가운 거, 그 다음에 따뜻한 거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차가운 거하고 따뜻한 것 중에 여러분 뭘 더 잘 느끼는 것 같으세요?
요즘 겨울이라서 차가운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차가운 것을 느끼는 감각의 점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는요, 아, 왜 이렇게 안 따뜻해져? 빨리 따뜻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사실상 그 감각의 점의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차가운 건 빨리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건 거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걸 빨리 느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차가운 곳에서 빨리 벗어나서 따뜻한 곳으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통증도 여러분 조금만 뭐 해도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예, 감각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점의 수가 많을수록 예민한 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무식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각점의 수가 많을수록 예민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민하구나. 나와 다르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둔감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 느낀다, 누가 더 못 느낀다. 이걸로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오운점이 여기 있고요. 앞점, 그 다음에 냉점, 그 다음에 통점 여기 있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바로바로 이렇게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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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감각신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감각기관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눈에 대해서 귀, 코, 혀, 피부 감각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과제는 바로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여러분 열심히 풀어보시고 특별히 기출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검정고시는요 30%가 기출문제에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오감을 파헤쳐본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